작년에 그 무를 캐고 시래기를 놔뒀던 거예요. 잘 말려뒀었는데 일부는 이미 그 삶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고 이만큼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시래기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역시 소금을 좀 넣고요. 끓기 시작하면 시래기를 넣을게요. 이렇게 이파리부터 넣기 시작하면 이파리가 덜 부서져요. 원래 그냥 일반 삶을 때는 줄기부터 넣는데 시래기는 다 마른 거라서 줄기부터 넣다 보면 이파리가 많이 부서지거든요. 이렇게 이파리 쪽부터 먼저 해서 이렇게 줄기 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푹푹 삶아줄 거예요.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불 켜놓고 그냥 끓인다 생각하고 놔두시면 돼요. 그래야 많이 무르거든요.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물이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더 추가를 했어요. 이게 마른 거라서 불면서 물을 엄청 먹거든요. 잘하면 넘치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불을 좀 낮춰도 되는데 불을 낮춰주면 더 오래 끓여야 돼서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면서 하면은 뚜껑을 닫고 끓이면 이 물이 넘칠 수가 있어서 좀 열고 끓이세요. 뚜껑을 닫아도 이렇게 반쯤 걸친 채로 그렇게 끓이시면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제 불을 조금 줄여주고요.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반쯤 이렇게 좀 걸쳐놓은 채로 끓이세요. 그래야지 안 넘쳐요. 끓이다가 물이 모자란다 싶으면 좀 보충을 하세요. 이게 마른 거라서 굉장히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보충을 하면서 끓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이 쪼그라들어서 없어요. 많이 불어났죠? 줄기가. 끓는 중간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눌러주고. 줄기 부분이 많이 두꺼워졌어요. 물을 이제 또 머금으니까 아직도 더 많이 끓여야 돼요. 한 20분 정도도 남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끓었거든요. 이렇게 끓었는데 이러면은 불을 끄고 이 상태에서 이 물이 다 식을 때까지 놔두세요. 그냥 이게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놔둬야 이 물이 다 식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놔두셔야 이 줄기 부분, 이 부분이 좀 더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그냥 놓고 이대로 그냥 김이 날아가게 이렇게 놔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먹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시래기를 맛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났어요. 뜨거운 김은 어느 정도 날아간 것 같죠? 아직 그래도 뜨겁긴 한데 이제 물에다가 씻어 볼게요. 줄기가 실 같았는데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 이거 이제 씻어서
손질해갖고 씻어주면 되거든요. 씻으면서 요 이제 무 끝부분 이렇게 파면은 그냥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막 씹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이거 껍데기 벗겨내야 되거든요. 껍질을 안 벗겨내면 질겨가지고. 껍질을 안 벗기고 드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이렇게 벗기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자, 이런 노란물이 안 나올 때까지, 많이 맑아질 때까지 씻어 주셔야 돼요. 한 3-4번은 넘게 씻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씻어가지고 마지막에 넣을 때 그렇게 가지런하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꽉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싱크대가 좁아서 이거 식탁으로 옮겨야 돼서 물기가 떨어지지 말라고 짜는 건데 그렇게 안 짜셔도 돼요. 아직도 노란물이 많이 나오네요. 시래기는 보통 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파리가 많이 버려지기는 해요. 근데 이파리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낫겠죠? 이제 얼추 투명한 물은 나온 것 같아요. 이파리 때문에 약간 물렁물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7번째인가 7번째인가 씻고 있거든요. 나물의 특성상 노란물이 나오긴 하는데 보면 이렇게 좀 약간 투명하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얼추 씻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씻어볼게요. 마지막 씻을 때는 전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씻는 게 끝났고요. 이제는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제 껍질을 벗길 거예요. 껍질을 안 벗기고 그냥 정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벗기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껍질 벗기기만 간단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한쪽에서 더 이렇게 이러면서 이파리도 많이 날아가요.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한 번 먹을 만큼씩 이렇게 빼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껍데기를 다 뺀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뭉쳐서 비닐팩에 넣으면 돼요. 훨씬 부드럽더라고요. 이거 따로 놔야겠다. 그죠? 이렇게 그냥 잡고 이렇게 돌리면 또 빠져요. 이렇게 이게 불어있는 상태라서 껍질 벗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어렵지 않아서 이왕 보관하는 거 끓이는데도 시간도 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관을
껍질을 벗겨서 보관을 하면 훨씬 나중에 먹을 때 편하겠죠? 저희는 이렇게 좀 질기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고구마 손 벗기듯이 그냥 벗기면 돼요. 이렇게 잡고 돌리시면 별로 어렵지 않죠? 뭐 요령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 껍질이 잡혀요. 불어있는 상태라서 금방 잡히거든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 빠져나와요. 이렇게 돌리면 비닐에다가 하나씩. 지퍼백은 좀 작은 걸 써야겠어요. 작년에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다 한 비닐에다 넣어서 얼렸었거든요. 근데 먹을 때마다 녹였다가 또 다시 얼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포장해서 얼리려고 그래요. 이 실외기 때문은 아니지만 이제 봄이 되고 먹을 게 많아지면서 이제 점점 보관해야 될 음식들이 많아져요. 시금치도 그렇고 이제 다 캘 시간이 돼갖고 한꺼번에 다 못 먹으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조금씩 얼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시금치 장아찌 하고 또 가서 한번 이번 주에 가가지고서는 시금치 남은 거 다 캐갖고 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것도 꽤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삶아가지고 데쳐가지고 그 비닐에다가 넣어서 지금 얼리고 있는 중이에요. 냉동실이 부족해가지고 이 음식 저장하려고 냉동고를 또 하나 샀어요. 지금 냉동고가 2대예요. 다행히 작년에 얼려놨던 거 웬만큼 다 먹어서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또 갔다가 그때 남은 것들 이렇게 얼려서 또 겨우내 또 꺼내 먹어야죠. 시금치를 한 번씩 얼린 거를 보니까 한 4번, 아니 4번이래, 한 7번 먹을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안 먹어도 작년에는 보니까 추석 때 시금치가 정말 비쌌는데 그때 얼려놓은 시금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잡채를 했어요. 시금치 값이 안 들어간 거죠. 안 넣고 잡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근데 제가 이 얼린 시금치를 가져가서 이걸로 잡채에 넣어서 쓰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셨어요. 얼렸다 녹으면 맛이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먹을만 해요. 김치도 작년 가을에 열무 김치를 담아가지고 얼려놨거든요. 그래 이제 어제 그거 꺼내서 녹였는데 새김치 같아요. 만들자마자 바로 얼려놨더니 바로 어제 담근 김치 같아서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이거는 양이 제일 작은 거 넣어서 된장국을 끓여 먹어야겠어요. 이거는 된장국 끓여 먹을 거. 껍데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래요.
이건 다 버려야 돼.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지퍼백에다가 물을 좀 부어줄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납작하게 공기를 좀 빼주면서 지퍼백을 닫아야. 자,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대로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서 얼으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꺼내 먹으면 돼요. 저 시래기를 이렇게 잘라서 국용으로 따로 잘라서 보관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사용 목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냥 저는 이대로 보관하고요. 먹을 때 잘라서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편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까지 시래기 보관법 알려드렸습니다. 시래기국 끓이고 있어요. 작년 가을에 얼려놨던 쪽파. 대파가 없어서 쪽파를 대신 넣어서. 시래기 만들면 그러니까 표고버섯 이렇게 넣어주고, 시래기에다가 된장 양념을 먼저 해줬어요. 된장, 마늘, 멸치 액젓, 그 다음에 맛술 이런 거 넣어갖고 조물조물 한 다음에 물을 넣고 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쪽파 넣고 버섯 넣고. 저희가 버섯을 워낙 좋아해서 아무 때나 막 휘뚜루마뚜루 버섯을 넣어서 먹어요. 이렇게 끓여 놓으면 식구들이 너무 잘 먹어요. 나중에 먹을 때 한 번 더 끓여주면 되겠어요.